자, 그제 발생한 경기도 남양주시 주상복합 건물 화재. 저희가 화재가 시작할 당시 영상을 추가로 확보했는데 얼마나 빠르고 크게 번졌는지 검은 연기가 순식간에 건물을 덮쳤습니다. 감시 결과 건물의 구조가 불을 키운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가 앞 통로. 사람들이 뭔가에 놀란 듯 자꾸 뒤를 돌아보며 도망갑니다. 주차장에 진입하던 승용차들은 후진합니다. 잠시 뒤 시뻘건 불길이 대피하는 사람들 뒤쪽에서 서서히 번지더니 순식간에 시커먼 연기가 사방을 뒤덮습니다. 그제 오후 4시 반쯤 남양주 주상복합 건물 1층에서 불이 나던 순간의 모습입니다. 불은 중국 음식점 조리기구에서 시작된 걸로 추정되는데 기름때가 쌓여있던 배기시설로 옮겨 붙은 뒤 천장을 타고 반대편 1층 주차장으로 번진 것으로 보입니다. 하염이 급속도로 그 한기구를 들어가면서 이제 그 기름 찌꺼기가 있어서 그 한기구를 통해서 이제 옆 상가 다 번진 것 같아요. 주차장은 필로티 구조로 지어진 탓에 불은 공기와 만나 급속히 확산됐고 곧이어 2층으로까지 번졌습니다. 네, 주상주차장인데 거기 차 대리를 다 탄 거예요. 불길이 얼마나 거셌는지 주차장 반대쪽 상가 천장에서도 시커먼 연기가 번졌습니다. 화재가 번지는 걸 막아줄 방화벽도 일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조사 중입니다. 소방당국은 지금까지의 조사로는 일부 방화벽이 내려오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정확한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는 일부 상인들의 진술도 있어 이 부분도 확인 중입니다. 이번 화재로 다행히 심각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57세대 180여 명은 여전히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차량 40대가 불에 타고 760여 대가 그을리는 등 90억 원 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지난 2018년 신고한 재산만 200억 원. 기초자치단체장 중에 1위를 기록했던 인천의 전직 구청장이 땅 투기를 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가족 땅을 도로개발 부지로 지정했던 김홍섭 전 인천 중구청장이 다른 땅에도 여러 군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일어서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 영종도 끝자락에 있는 마시안 해변입니다. 백사장을 따라 도로가 나 있는데 지난 2017년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새 도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전체 사업비만 98억 원이 잡혔습니다. 중간에 계획도로가 잡혀 있는 데가 하나 있어요. 해변에서 동서로 해야. 당시 김홍섭 인천 중구청장이 직접 지시해 석 달 만에 계획을 세우고 1년도 안 돼 인가가 날 정도로 일사천리였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반발했습니다. 기존 도로를 넓히면 되는데 일부러 구청장 일가가 갖고 있는 땅에 도로를 내려고 했다는 겁니다. 다 알고 있었죠. 저 동네 사람들. 그래서 구청장 땅이 너무 많다던데 무기도 들어간데 이쪽에 있지. 아들도 몇 개 온다던데. 김 전 구청장 자녀와 동생 등의 땅으로 알려진 곳은 모두 9곳, 14,000여 제곱미터에 달하는데 축구장 2개 면적과 맞먹습니다. 마시안 해변에 새로운 도로가 생긴다는 현수막입니다. 이곳 옆에 있는 부지와 그 뒤에 있는 산, 맞은편에 있는 건물과 땅까지 모두 김홍섭 전 구청장 가족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셀프 결제를 하다 보니까 신척들 그 토지 매출가가 엄청 오를 거 아니에요. 이해 충돌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 그래서. 영종도 운서역 주변 땅과 월미도 등 곳곳에 김 전 구청장 일가의 땅과 테마파크까지 있습니다. 재임 중 운서역은 특화거리로 지정됐고 월미도 고도 제한은 완화됐습니다. 지난 2000년 첫 취임 이후 4선 임기 내내 김 구청장의 땅을 둘러싼 투기 의혹이 일었지만 경찰은 수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공소시효가 다 지나고 한 내용인데 부패방지법이 7년입니다. 이해충돌 방지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경찰은 최근 김 전 구청장이 내부 정보를 사전에 이용해 토지를 사들였다는 첩보를 받아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제기됐던 투기 의혹은 내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MBC는 사실관계를 묻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김 전 구청장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이재민입니다. 미얀마 군부의 만행이 갈수록 잔혹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양군 인근의 바고 지역에서 군 경이 중화기까지 동원해서 80명 넘는 사람들을 집단 학살했다는 보도를 전해드렸죠.
심지어 희생자들의 유족들에게 시신을 넘겨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장기 밀매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신정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군경이 사냥하듯 총격을 가하고 두려움에 시민들이 달아납니다. 늦은 밤부터 시작된 무차별 발포에 하룻밤새 최소 82명이 무고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စစ်စင်ရေးတစ်ခုအနေနဲ့သူတို့ဘက်ကဒီဓာတ်ရိုက်လာပြီးတော့လာရောက်ဖြိုခွင်းတာဖြစ်တယ်။ဒီ RPG ရဲ့ဘုံသီးလောင်ချာတွေကိုသူတို့ဘက်ကဒလဇက်ပစ်ပြီးတော့မှကျွန်တော်တို့ရှိကိုဒီအတင်းတနက်တွေနဲ့ထိုးဝင်လာတဲ့အခါမှာကျွန်တော်တို့ဒီဘက်ကလည်း 이른바 바고 학살 사건. 그런데 군경이 학살도 모자라 피해자들의 시신을 탈취해 시신 장사까지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당시 군경이 지역을 봉쇄하고 부상자와 시신을 함께 쌓아놨었는데 이튿날 가보니 시신은 사라지고 핏자국만 흥건했다고 미얀마 시민들은 전했습니다. SNS엔 군경이 훔쳐간 시신으로 유족에게 돈을 요구하는 극악무도한 짓을 벌이고 있다는 증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얀마 정치범 지원연합은 군경이 시신을 돌려주는 대가로 12만 cat, 우리 돈 9만 6천 원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유족이 돈을 내고 시신을 되찾고 보니 배나 가슴에 길게 봉합한 자국이 선명했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시신의 장기를 적출해 밀매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옵니다. 미얀마 시민들은 시신으로 장사를 하느냐며 군부에 진실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군경의 잔혹한 유혈 진압으로 현재까지 숨진 사람은 700명을 넘었습니다. MBC 뉴스 신정현입니다. 병원 지원비라는 게 있습니다. 약국이 근처 병원에 수천만 원부터 수억 원씩 지원비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상납을 하는 건데요. 그래야 의사들이 환자도 보내주고 처방 전에 쓸 약이 뭔지도 알려주기 때문에 약사로선 생존을 위해서 낼 수밖에 없습니다. 법에선 금지하고 있지만 안 주는 약국이 없다고 할 만큼 법 위에 관행이 된 실태부터 이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에 새로 지은 주상복합 건물. 분양 사무실을 찾아가 약국을 내고 싶다고 하자 건물에 내과와 정형외과 등이 들어온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약국을 내려면 보증금과 임대료 말고 다른 돈을 더 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3억을 병원에 따로 내야 돼요. 3억 지원금이 들어가고. 원래 병원 측이 요구했던 지원비는 더 많았다고도 합니다. 원래는 처방 자기가 300개 잡아줬다니 5억 얘기했었는데 제가 그렇게 하면 올 사람 없다고. 그나마도 틀린 거고. 대표 원장의 전화번호를 구해 통화를 시도해봤습니다. 지원비 말씀인데요. 전화로 말고 3억이다, 5억이다, 7억이다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뭐 말씀하신 적이 없으신 건가요, 그러면? 지금 이 전화 갖고 얼굴도 모르는 상태에서. 다른 곳들은 어떨까? 인터넷에서 병원 지원비라고 검색해봤습니다. 처방 전 300건에 지원비 3억 원. 서울 시내 한 약국은 5억 원입니다. 무조건 있는 거예요. 없는 데는 없어요. 없는 데는 이상한 자리인 거가 되는 거죠. 기본도 안 된 처방전이 나오는. 이 약국도 지난해 개업하면서 위층 병원에 현금 6천만 원을 건넸습니다. 지원비의 대가는 처방 전. 시험 답안지를 알려주듯 처방 전에 무슨 약을 쓰는지 미리 독점적으로 알려주는 겁니다. 처방전은 거의 90% 이상이죠. 만약에 처방전 수입이 없으면 문 닫아야지 약국 할 수가 없죠. 지원비의 형태도 다양해 원장에 따라서는 일시금이 아닌 처방전당 일정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대료 대신 내주는 형태로 하는 거나 처방전당 얼마 500원, 1,000원 이렇게 달라고 하는 의사도 있다고 들었는데 건당. 병원 지원비는 엄연한 불법입니다. 약사법에는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금전 등을 주고받을 경우 받은 의사나 준 약사 모두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가 고발센터를 설치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센터를 통해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문제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나 수사기관과 협력하여서. 하지만 보건복지부와 대한약사회 모두 지금까지 병원 지원비 때문에 처벌받은 의사나 약사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병원 측이 요구한 지원비를 거부한 약국,
어떻게 될까요? 상당한 경제적 불이익이 있다는 게 약사들의 말입니다. 의사들 가운데는 지원비를 안 준 약국에 환자를 보내지 않는 등의 보복을 하거나 지원비만 받고 사라지는 이른바 먹튀 사례까지 있었는데요. 더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올해 초 수도권에서 개업한 약사 A씨. 개업 전 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위층 병원장에게 2천만 원을 주라는 말을 들었지만 거절했습니다. 그리고는 10분 뒤 이번엔 위층 원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자신이 주로 처방하는 약품 목록을 선뜻 주겠다고 하더니 뒤이어 이상한 말을 합니다. 제가 약 리스트 원하시면 드리려고 했으니까 곧 전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저도 어려워가지고 저희가 지금 고생이 많이 들어가지고. 이번에도 돈을 주지 않자 위층 원장은 한 달 뒤부터 자신이 줬던 목록엔 없는 약을 처방하기 시작했습니다. A씨는 새 처방약이 없어 매출이 떨어진 건 물론 사들인 약을 반품하느라 애를 먹어야 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오픈이 된 거는 나달 반품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거는 그냥 손해입니다. 한술 더 떠 지원비를 안 준 약국엔 환자를 못 가게 하는 병원도 있습니다. 서울에서 약국을 하는 B씨는 갑자기 손님이 줄어 의아해하던 중 손님으로부터 황당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 약이 없으시다고 했다고요? 그래서 약이 없으시다고 말씀드리셔서 다른 쪽 가시는 거예요? 다른 약국은 들으셨어요? 그냥 뭐 좋은데 얘기해주더라고요. 위층 병원장에게 따졌더니 이유가 있었습니다. 가서 말을 했죠. 오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받은 것도 없지 않느냐 이렇게 지나가듯이. 병원 지원비만 떼먹는 이른바 먹튀 의사도 있습니다. 경기도 시흥의 약사 C씨는 2년 전 개업하면서 위층 병원장 이모 씨에게 지원비 2억 원을 줬습니다. 2개 층에 걸쳐 준 종합병원을 열 거라던 이 원장은 그러나 의사 한 명만 남긴 채 떠났고 병원은 지난해 아예 문을 닫았습니다. 처방전이 한 380건 이상은 나올 거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고 그래서 2억을 주기로 한 거죠. 실제 처방전은 하루에 10건도 안 나왔어요. 전문가들은 병원 지원비로 당장 힘든 건 약사들이지만 국민들 역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의사들이 병원 지원비를 조건으로 약국 측에 일정 건수의 처방전을 약속하기 때문에 이걸 채우기 위해 과잉 처방을 한다는 겁니다. 약품 하나만 처방하면 될 거를 2개를 한다거나 불필요한 약들이 처방될 수도 있는 거고요. 결국은 이제 그 피해는 이제 소비자한테 가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국민 의료비가 상승하는 일. MBC의 취재에 보건복지부는 병원 지원비 실태를 파악해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약사회는 돈을 준 약사가 의사를 신고할 경우 약사의 처벌을 줄여달라는 입장을 내놓았고 대한의사협회는 아예 취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이준입니다. 이제 마약도 해외 직구 시대인가 봅니다. 마약을 화물이나 우편으로 몰래 들여오다 적발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수법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임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미국에서 특송 화물로 들어온 소고기 스프 통조림입니다. 통조림을 뜯어 내용물을 쏟자 비닐로 꽁꽁 싼 물건들이 나옵니다. 대마초입니다. 마약 탐지견이 알아차리지 못하게 특히 냄새가 많이 나는 음식 사이에 숨겨 넣은 겁니다. 두 겹이네. 진공 포장이네. 냄새를 없애려고 막. 두 겹으로 쌌네. 이렇게 통조림 6개에서 나온 대마초만 400여 그램, 한 번에 4,000명 넘게 피울 수 있는 양입니다. 말레이시아에서 들어온 택배 상자. 상자 안엔 불교 서적밖에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상자 자체가 문제였습니다. 두꺼운 골판지 사이에 필로폰을 숨겨둔 겁니다. 3.75kg, 12만 5천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시세로는 112억 원에 달합니다. 알록달록한 초콜릿 과자 사이, 평범해 보이는 축하카드 봉투 안에도 마약이 숨어 있고 마약을 실로 감아 실타래처럼 위장한 경우도 있습니다. 인천본부세관이 최근 석 달 동안 적발한 마약은 모두 180여 건, 99kg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96kg이 특송화물과 국제우편으로 밀반입됐는데 이 같은 수법은 작년보다 68% 급증했습니다. 특히 필로폰은 2.5배 늘었습니다.
코로나로 해외여행이 줄면서 마약도 해외 직구가 성행하는 겁니다.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여행자로 반입원 건수가 55건이 됐었는데 올해 1분기는 5건 정도밖에 안 들어왔어요. 마약 직구는 주로 다크웹이나 해외 메신저를 통해 이뤄지는데 지불도 가상화폐로 이뤄져 적발이 쉽지 않습니다. 인천세관은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화물과 우편을 우선 엑스레이로 검사하고 발송지와 배송지 등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마약 반입을 차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임상재입니다.